저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더 요거 할 때 제가 조금 그랬는데 사실은 그 나중을 위해서 요거는 조금 세분해 하시는 게 좋아요. 요렇게 하나 더. 예. 그래서 뭐냐면 DT하고 VT를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T를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D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벤트럴 살리움, 벤트럴 살라머스, 벤트럴 살라머스, 도잘 살라머스, 에피살라머스. 자, 에피살라머스는 어디로 가죠? 에피살라머스 파슬리나 뭔가? 자, 따라서 송가체, 피니얼 바디, 송가체하고 콧비핵, 따라서 송가체하고 콧비핵. 에피살라머스에서 나오는 겁니다. 송가체하고 콧비핵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도잘 살라머에서 어드밴스드 폼 맨물로 가면서 두 개의 신경핵들이 분화돼 나와요. 그게 뭐죠? 태풍 보던 날, 저 연구단지까지 강연 들어온 사람들 5명, 4명, 그분들 알아야 되는데, 거기서 이야기 좀 했는데. 그러니까, N번 들으면 N 플러스 한 번 잊어버려요. 자, 따라서, 그거는 도잘 살라머스. 예, 등쪽 시상이잖아요? 등쪽 시상이 나중에 등쪽 시상은 등쪽은 따라서, 등쪽은 감각. 위로 감각, 아래는 운동. 예, 브레인의 가장 대원칙은 뭐냐면 위로 감각, 아래는 운동. 위로 감각, 아래는 운동. 그럼 등쪽이 위와 아래요? 등이 위가 아래가? 등은 이거고 배는 이건데 이거 위가 아래인가? 이래서는 안 보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럼 이게 뭐죠? 위. 이게 아래고. 항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브레인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전부 다 착각이에요. 이게 선인간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 극단에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최소한 사지동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면 이게 등 쪽이고 이게 배니까는. 자, 위너 감각. 아래는 운동. 이게 절지동물에서 어떻게 하면 반대로 돼 있어요. 메뚜기, 가재, 절지동물, 곤충은 전체 뭐냐 하면 감각이 배 쪽 감각이에요. 등 쪽이 운동이에요. 반대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진화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절지동물하고 척추동물은 등하고 배가 바뀌어진 상태예요. 헷갈하겠어요. 오면서 터닝이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등 쪽은 감각이니까 등 쪽 살라머스는 뭐 한다? 살라머스는 기본적인 펑션이 뭐죠? 감각 운동을 릴레이 시켜주잖아. 그 감각 운동 릴레이 시키니까 감각이 점점 많아지면 이 한쪽이 등 쪽 살라머스가 다 감당 못하니까 그래서 분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화돼서 나온 게 뭐다? 그렇지. 외적 설상체하고 내적 설상체. 그게 뭐죠? 시각, 청각이 특별히 분화돼서 릴레이 센터가 분화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적 설상체가 뭘로 간다? 시각 피질로 가고 내적 설상체가 청각으로 가고 청각, 시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쪽 살라무스가 고동 포유동물로 오면서 감각 입력이 많아져 갖고 감각을 분화시키면서 시각하고 청각이 독립시켜줘요. 대뇌 피질로 투사하는 그 릴레이 센터가 외측 설상체하고 내측 설상체고. 그러면 균형 감각은? 균형 감각은 릴레이 시켜주는 센터가 완전히 독립된 핵이, 물론 저 외측 설상체, 내측 설상체 시상층 밑에 붙어 있긴 하지만은 VPM, VPL 다 배웠잖아요, 옛날에. VPM, VPL. 벤트럴, 포스트리얼, 미디얼, 레트럴 해갖고 그 핵들은 뭘 전달해준다? 촉각을 주로 해주는데, 그럼 균형 감각은 어디서 처리해줄까요, 대부분? 다시, 어디? 세레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맞아 들어가는 게, 아까 다시, 내가 일컬었는데 2초 걸렸으면 얼마? 2000ms. 그걸 50ms도 딱 분해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분해하면 다리 들었다? 균형 잡아야지. 누가 해줘? 손해가 다 해줘요. 손해는 어떻게 좀 생각하셔야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대뇌 피질이 진화해 오면서 청각하고 시각은 특화돼갖고 대뇌 피질에서 할당을 대부분 받는데, 균형 감각은 사실은 시각, 청각만큼 중요해요. 오히려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동물이 움직인다는 모든 행위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매 순간 균형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브레인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대부분 무의식상으로 처리해버려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에서 신경세포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다? 손에요. 손의 가립세포가 500여 개가 넘어요. 대뇌 피질세포보다 더 많아요. 적어도 5배 이상 돼요. 왜 그럴까? 상상을 초월할 만큼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의식 레벨에 올라오지 않고 다 무의식적으로 계산해줘요. 그 계산해주는 대부분 정보가 뭐냐면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근육과 관절에 있는 그 감각세포들에서 들어오는 근육하고 우리 골격근에 붙었던, 골격에 붙는 게 골격근이잖아요. 골격근 안에, 바로 이겁니다. 이게 나중에 골격근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금방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감각세포가. 야들이, 우리 근육이 얼마나 많아요. 상상을 초월한 근육이 있어요. 그 근육이 전부 다, 내가 손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눈 감고도 내가 이렇게 내 손 위치를 알잖아요.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다른 게 기적이 아니고, 내가 눈을 감았는데도 이 손이 요 있는지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귀 막고 눈 감아도 다 알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이런 게 놀라울 때,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들 뉴로사이언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로사이언스라는 건요, 여러분들 아다시피 무슨 이렇게 브레인 구조 이거 다 익혀야 되는데, 가장 진짜 뉴로사이언스를 들어가는 사람은 우리 몸이 이 행성 지구 표면에서 걸어갈 수 있을 때 생기는 모든 불균일을 생각하고 매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안 넘어질 수 있는가? 그때 동원한 천문학적으로 많은 근육들의 모든 그걸 계산으로 한다 생각해 보세요. 슈퍼컴퓨터 오버플로우 생겨버릴 거예요. 뚜껑 열려버릴 거예요. 근데 그걸 해온 거예요. 그거에 전체 할당이 손해가 다 한 거예요. 대부분 손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균형 감각. 예. 매번 균형은 깨지게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매번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균형 감각의 본질을 이해하는 순간 이제 뉴로사이언스 확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처리하고, 그때 이제 우리 브레인이 대부분 자원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데 다 할당을 하는구나, 이 연결이. 그 다음에 사실은 맨 마지막에 진화되어 오는 거는 이 전두엽적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랭귀지라는 게 있고 상징이라는 게 있고, 그걸 이해를 하시려면 물고기부터 시작해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쪽으로 접근하면 다 계룡산 도사처럼 돼버려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자, 오케이. 다시.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요거 분화하는 굉장히 중요해요. 따라서 도잘 살라머스. 벤트럴 살라머스. 네. 벤트럴 살라머스는 나중에 뭐냐면 운동 출력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벤트럴은 뭐죠? 어디? 위에 아래요? 아래는 뭐라 그랬죠? 운동. 무조건 브레인을 공부하실 때 윗냐 아래냐 보시고 이게 운동이냐 감각이냐를 빨리 따져보는 게 빨리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 등 쪽은 감각, 배 쪽은 운동. 예. 그게 이제 그대로 갑니다. 오케이, 좋아. 예.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게 팔륨이라는 개념이 계속 따라와갖고 이게 뉴럴 튜브에 있는 초기 이 척추동물 물고기 없어서 사람까지 다 해당됩니다. 그걸 나누는 게 뭐죠? 따라서 MP, 미디알 팔륨, DP, 도잘 팔륨, LP, 레트럴 팔륨. 자, 그럼 감잡아죠. DP 같으면 뭐에 해당될까? 감각을 처리할까? 운동을 처리할까? 감각이죠. 그럼 지금 우리 감각에 대뇌 피질 뒤쪽하고 관계 있다는 거죠. 다 그냥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NP, 미디알 팔륨 같으면 뭐하고 관계 있어요? 안쪽이잖아. 내측 같으면 우리 브레인에서 포유동물에서 내측으로 들어간 게 뭐죠? 히포캄퍼스. 예, 해마행성체죠. 미디알 칼륨이죠.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있어서 파충류, 조류, 공룡 전부 다를 이해할 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밑으로 뭐죠? 이 반나라 밑으로 뭐죠? 이런 위에는 뭐죠? 따라서 감각. 밑으로는 운동. 그럼 기억의 뿌리는 어떻게 보면 감각하고 관계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위니까네. 그 경준. 자, 기억의 뿌리는 감각 관계 있다. 기억의 뿌리는 감각과 관계 있다. 바로 이거예요. 동물이 진화해오면서 자기가 경험한 감각 경험을 기억한다는 현상이 생긴 거예요. 자, 감각적 경험을 기억한다는 현상.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기억이란 말 붙여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기억이라는 거예요. 동물이 우리가 소나 이런 것들 조살장 간다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 그 전에 어떤 자기가 험한 환경에 처했던 위기 상황을 맞았던 그 상황에 때 신경이 발화됐던 그 흔적을 재액티베이션 시키는 현상을 기억이라 그래요. 됐죠? 범죄에 해당되면 기억을 먼저, 우리가 통용 쓰는 기억을 먼저 알고 있고, 그걸 갖고 다른 데피니션을 하면 또 주객이 전도돼요. 무슨,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억이다 하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갖고 범죄하면 본질을 놓쳐버려요. 다시 이야기하면, 동물이 자기가 생존했던 환경에서 목숨의 경각이 다른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항상 도망가고, 항상 공포 반응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침침한 데 들어가니까 뭐가 찌릿찌릿하더라. 뭐가 잡아먹혔더라. 위험했더라. 옛날에 한번 경험했을까요? 그런 상황을 기억한다면 안 돼요. 그럼 또 개념이 헷갈려요. 그런 상황에 처해봤었잖아요. 그 동물이. 그러면 다시 그 상황에 갔을 때 그 공간, 그 냄새, 그 분위기를 알잖아요. 아는 순간 옛날에 그때 당했을 때 부르륵 떨었던 신경세포들이 다시 한번 부르륵 떠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죠. 그게 바로 기억이요. 됐죠? 본질적인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기억은 어디서 왔다? 감각하고 있는 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돼요? 그 상황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죠? 도망가야지. 따라서 도망가야지. 근데 도망가려면 누가 뭐 어떻게 되죠? 이거 움직여야 되잖아. 그거 하는 게 뭐냐? 따라서 서브팔리움. 네, 그 전체가 서브팔리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브팔리움 밑에 내려가면 뭐가 있다? 코파스 스트레이터. 이게 뭐다? 우리 지금 배설 강갈리아. 됐죠? 배설 강갈리아가 뭐죠? 우리가 대부분 운동 학습을 기억하는 데가 배설 강갈리아죠. 됐죠? 자명하잖아. 너무나 자명하잖아. 근데 여기 세텀 에어리가 왜 들었지? 서브팔리움에. 진짜 재밌어요. 이 탑다운식으로 공부해보면요. 전체 윤곽이 다 드러나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거는 그냥 끼어 넣으면 돼요. 대부분 그렇게 공부 안 하고 세부에 매달려갖고 위에 어느 범주인지 모르고 헷갈리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탑다운을 보면 자, 여기 밑에는 뭐죠? 전부 다? 운동. 근데 운동인데 이 코파스 스트레이트 하면 운동이라는 거 대부분 알잖아. 너무 명확하니까. 운동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섹탈은 뭐야, 그러면? 그죠? 운동을 하려면 그냥 운동을 하는가요? 살려달라. 하고 싶어. 배고파. 뭐죠? 디자이어가 생겨야 되잖아요. 욕구가 생겨야 돼. 욕구를 맡는 것이 바로 이 섹텀이잖아요. 이제 됐어요? 그냥 움직여서 편날 해봤자 암기하려 안 되잖아. 암기 전체 하면 그럼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가 오늘 며칠 전부터 생각했는데 이게 강의가 10강 12월 달에 끝나잖아요. 12월 달 끝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행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 코스. 그래서 이번에 책을 대충 선정을 머릿속에 해놨어요. 지난번 해는 그 2달간 뭐 했죠? 4번 발표 수명 정도 했죠? 뭐 했죠? 임상신경 해봐야겠죠? 아시겠는데. 그거 했을 때도 뭐 그때 선수들이 대단했잖아. 게시판에 10명 한다고 10개 아이템 올리기만 하면 1시간, 5시간 내에 부급돼 버렸잖아. 선수들이 하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해갖고. 그래서 이번에는 책을 미리 내가 지금 상정한 책이 뭐냐면 이원택 의학신경 해부학 700페이지. 목표는 그거 나오는 그림 깡그리 암기하기. 선수들 지금부터 선발합니다. 벌써 디폴트로 10명 다 선정돼 있어요. 그 트랙에 들어오는 사람은 행제한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원택 신경 해부학 700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다 합치면 한 500장쯤 될 거예요. 500장 깡그리 외우기 석 달이면 돼요. 충분해요. 충분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년 공부할 걸 석 달 만에 끝내버려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선수들 10명은 내가 다 지금 엔트리 정해져 있고 지금 수업 받는 사람 중에 좀 뭐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 내가 보고 내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그게 뭐죠? 디자이어. 따라서 디자이어. 드라이빙 하려면 욕구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랑 운동하는가요? 드라이빙 생겨서 하는 거죠. 그 드라이빙 욕구를 만들어주는 게 뭐죠? 섹탈 에어리아. 운동. 감각이 들어오고, 그 감각은 가치 중립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자연이 가치 중립이잖아요.
우리가 브레인이 프로세스 하면서 내 본능에 맞는 걸 지각의 범주화를 하면서 테이크인 하기 시작했죠. 디자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 디자이 생긴 대로 드라이빙 해줘야 되잖아요. 운동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운동, 위에는 감각. 그게 대응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팔리는 개념. 오케이. 자,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겠다. 이것도 전부 다 보시면 전부 다 P죠. 따라서 all P. all 팔리움. 이제 됐죠? 위에 전부 다 팔리움이잖아. 됐죠? 이름만 조금 바꿔졌어요. 전부 다 팔리움입니다.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요거 지우고 내가. 좋아요. 자,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이거 오늘 진도 이거. 너무 천천히 나가는 것 같아. 이거 좀 빨리 나가야 되겠어. 오케이. 좋아요. 이만까지 집자. 자, 요 공간에, 자, 지금부터 그립니다. 잘 그리셔야 돼요. 잘 그리셔야 돼요. 네, 좋아요. 자, 그립니다. 다 팔리움입니다. 오늘 하여튼, 어금니 깨물고 팔리움이 얼마나 그 파워풀한 개념인가를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그림 그리기 전에 그림 6개. 6개 그리고, 엄밀히 12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그림을 그리는 그 기억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평, 위, 아래. 아니. 수평, 아래, 위. 자, 따라서 수평, 위, 아래. 순서가 중요해요. 네, 순서가 중요해요. 수평, 아래, 위. 네. 대쪽을 팔리움. 네, 팔리움은 개념 하나 하고, 수평, 그 다음에 살짝 위, 살짝 아래, 살짝 위, 살짝 위요. 그럼 6개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래가 먼저요. 네, 그래서 그게 뭔지 이제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제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걸 그립니다. 대내에서. 자, 한번 그려보세요. 자, 수평이라 했으니까 뭐 수평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잘 그리셔야 돼요. 진짜 잘 그려야 돼요. 그 느낌이 있어요. 곡선 하나하나에 이게 수천만 년 걸린 곡선이니까 곡선을 일단 이 곡선은 볼링공을 연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초기는 대칭이에요. 무조건 대칭을 해줘야 돼요. 자, 이거 볼링공을 그린다 심정으로 그리세요. 자, 6개 그리니까 한 라인에 3개씩 2개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자, 봅시다. 점선을 잘 그려줘야 돼. 자, 이건 점선이 없습니다. 없고, 자, 이거 빗금을 쳐주세요, 그냥. 이건 앞에는 뭐겠어요? 올팩토리 벌버. 올팩토리 벌버. 이게 이만큼 커요. 이거, 뒤에 이 전체가 뭐냐 하면 뭐겠어요? 올 팔리움에서 무조건 팔리움이에요. 팔리움인데, 이게 옛날 팔리움이라 해갖고, PALEO, 팔리움. 따라서 펠리오팔리움. 그러면, 이걸 뭐냐면, 구피질이라 그래요. 따라서 구피질. 그래서 진화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이름 책에 계속 나옵니다. 구피질로. 이거는 올팩토리 벌버. 뭐 벌버를 해도 되고 로브를 해도 되고 조금 지금은 벌버 형태가 가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바깥에서 지금 본 거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수평이잖아. 이 올팩토리 벌버가 아니라 수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 잘 그려줘야 돼요. 우와, 거의 동일하게 볼링공을 그려주는데 마음속으로 조금 베리에이션 넣고 싶은 분들은 넣고 마음대로 하세요. 같아요, 거의. 됐죠? 좀 빨리 그리세요. 자, 이 그림 12개 그리면 다 끝납니다. 5학년 이야기 다 끝나요. 자, 요것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여기서는 드디어 이 펠리오팔리움의 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여우에 생기는 게 뭐냐면, ARCHI, 아키란 말은 뭐냐면, 뭐죠? 예꽃자. 아키팔리움. 처음 다 팔리움입니다. 처음 다 팔리움. 그 다음에 요
빗금을 치세요. 자, 빗금 따라오시면 돼요. 이 빗금이 펠리오, 팔리오. 자, 이 밑에는 뭐겠어요? 예. 이건 그럼 이야기죠. 서브팔림 하면 되잖아. 서브팔림인데 이게 뭐가 되느냐? 밑에는 뭐다? 운동. 이게 뭐냐면 나중에 베이살 누클레아. 복수니까 베이살 누클레아. 이 덩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난 베이살 간갈리아가 되죠. 같은 말입니다. 베이살 간갈리아, 서브팔리오. 어디 있죠? 이게 서브팔림 이거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림. 자, 수평. 그 다음 뭐 두 개는 뭐라 그랬죠? 아래. 그러면 요 코를, 원팩트리 볼을 살짝 한 10도쯤 밑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는 그림 그려야 돼요. 그래야 기억을 하실 수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부터는 뒤에 이 모습들이 살짝 바뀝니다. 그걸 감 잡으셔야 돼요. 살짝 바뀝니다. 크게 바뀌면 안 되고, 예. 요렇게 크기도 약간씩 바뀌고. 자, 그러면서 이쪽 선은 이렇게 돼요. 이 선을 잘 그려야 나중에 단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쪽 전체 영역이 뭐다? 이쪽이 펠리오, 팔리움. 따라서 펠리오, 팔리움. 자, 그럼 베이살 누클레아 어디로 갔어요? 이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겉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냥 남는 거는, 예, 아키팔리움 남아요. 예. 자, 이거 아직 어느 교과서에서도 못 봤어요, 제가. 예, 한 5년 전에 제가 입수한 자료입니다. 근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자, 3개 나왔어요. 그럼 자, 이게 도대체 야들이 뭐냐면요. 야는 기본 프로토타입이고, 야가 뭐냐 하면 지금도 잘 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게 뭐냐 하면 엠피비언이요. 이게 바로 개구리, 엠피비언. 이게 양서류예요, 양서류. 양서류 브레인은 저 벌써 알아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 요거는 뭐냐 하면 프리미티브 뭐냐 하면 랩탈이요, 랩탈. 양서류에서 곧장 초기에 그 파충류로 바뀐 거. 자, 파충류는 언제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리산 갔을 때 1박 2일로 그거 다 함께했잖아. 그거 기본입니다. 예. 캄브리아부터 카모실 대석패, 캄브리아, 예. 실루아기, 그렇죠. 실루아기, 예, 대봉기 때 이제 파충류가 시작되죠. 맛있죠? 양서류가 먼저 시작되죠. 양서류가. 그러면 물고기에서 양서류 바뀐 게 언제? 최초로 육지로 올라온 게? 예, 대봉기 말기 이름이 뭐죠? 아칸소스테가 3억 6천만 년 전. 3억 7천만 년 전 최초의 나무가 형성이 되고 3억 6천만 년 전에 육지로 올라온 최초의 양서류입니다. 양서류. 한 5종류가 발견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파충류로 넘어가잖아요. 예. 파충류는 고생대, 말기, 폐렴기, 그 다음에 신생대, 중생대, 트라이아이스기 이때까지 게임기 도면을 타잖아요. 파충류.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공룡으로 가면서 백악기까지 연결되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브레인 공부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고생대부터 신생대까지 5억 년 동안 생태계 전체를 복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브레인을 공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먼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고생대 각 시기마다 도미넌트한 동물군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생태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프리미티브 랩탈입니다. 프리미티브 랩탈.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좀 해보세요. 자, 그립시다. 자, 그 다음에, 자, 수평, 아래 한 번 더 해야 되죠. 자, 이때 한번 도약을 합니다. 와, 이 진짜 기가 막혀. 이 잘 그리셔야 돼요. 이때 도약을 해요. 글러볼 팔라더스.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까지. 네, 좋아요. 잘 그리셔야 돼요. 잘 그리셔야 돼요. 어떻게 되면 살짝 아래로 하면서 엎드려 벌브 하면서 와, 뭐가 살짝 생겨요. 네, 진짜 가슴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 뭐라? 야, 그럼 모양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서 점선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이렇게 가요.
질문. 요 영역이 뭐겠어요? 네, 오늘 강의 중에 아마 한 두 번째 중요한 지식입니다. 요 영역이 뭐냐 하는 거. 자, 따라서요. 네오코텍스. 예,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 신피질, DNA 피질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까지는 운동의 최유 중추가 지금 우리 같은 DNA 피질을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다르게 또 그려줄 테니까요. 예. 이게 바로 네오코텍스가 출현해요. 요만큼 살짝 출현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냐 하면 예, 그대로 이게 펠리오, 팔리움, 이게 아키, 팔리움. 자, 질문. 아키, 팔리움은 나중에 포용으로 가면 어디로 바뀔까요? 아키, 팔리움은? 이야, 진짜 대단한 지식이야. 아키, 팔리움 뭘로 가느냐? 바로 히포캄파스. 예, 해마 형성체로 바뀌어요. 기억하고 관계 있어요. 아키, 팔리움. 그래서 그 엔테로코텍스가 엔소날 코텍스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피질이 종류가 달라져요. 예, 이게 바로 아키팔림이고, 자, 이게 진짜 가슴 떨리는 네오코텍스요. 예, 이걸 네오코텍스 하지만 네오팔리움이라 하면 돼요. 그게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네오팔리움. 예,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네오코텍스요. 학계에서는 네오코텍스란 말 잘 안 씁니다. 사실은. 근데 일반적으로 너무 알려졌기 때문에 신피질이었어요. 또 신피질. 그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현상을 궁극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피질이 거의 다예요. 신피질을 이해하셔야 돼요. 신피질을. 예. 오케이. 자, 요게 이제 뭐냐면 어드밴스드 랩타일이에요. 공룡쯤 되는 거죠. 예. 진화된 파충류입니다. 새도 여기 해당됩니다. 랩타일. 예, 파충류에 새가 들어갑니다. 같은 계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뭐가 나오겠어요? 자, 아래 두 번. 자, 살짝 위로, 코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림 두 개를 그려줘야 돼요. 그림 TV, 예, 6개. 자, 살짝 위인데 잘 그려주셔야 돼요. 네, 약간씩 다릅니다. 약간씩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아키펠리움이 어떤 양상을 차지하는가 그 영역들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드디어 조금 달라지죠. 점점 펠리오팔리움이 줄어들어요. 네, 줄어들고 뭐냐 하면 이게 뭐죠? 아키팔리움 아니 이게 지금 뭐가 되죠? 그러면 네오코텍스가 네, 네오코텍스가 거의 다 드러나요. 자, 이때가 언제다? 이때가 언제 알아야 돼요. 이때가 바로 프리미티브 맨멀이요. 드디어 맨멀. 자, 프리미티브 맨멀은 뭐겠죠? 우리 다 했지. 서우주 책 이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시. 그 책이 뭐라 그랬죠? 당공류, 유대류. 이게 바로 프리미티브 맨멀이 되겠죠. 당공류, 특히 당공류입니다. 예, 드디어 포유동물.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네오코텍스가 떠보여요. 자, 드디어 마지막 어드밴스드 멤버 바로 우리입니다. 사지동물들. 개나 고양이, 사람. 그래요. 인간 따로 익스트라 놓을 필요 없어요. 개나 고양이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그젝틀리 같아요. 그것을 이제 피질에서 조금 다른 현상이 생겨요. 그 조금 다른 현상이 인간이라는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본질이 네오코텍스에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네오코텍스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거의 안 바뀝니다. 살짝 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은데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이걸 잘 그리셔야 돼요. 요게 달라져요, 요게. 이 부분이 네, 요 부분이 거의 사실은 어떻게 그려주셔야 되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대부분 인간에 와서는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어드밴스드 메모리예요. 예, 이게 네오코텍스. 오케이. 자, 단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단면을. 지금 단면을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단면은, 아이고, 이게 지금, 자, 이거 다 치울게요. 자, 다 떨어졌죠? 예. 이걸 그림을 좀. 자, 단면을, 자, 단면 두 개 방구 생기는 거 이해하셨죠? 예. 물고기 빼고는 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쪽 그릴 필요 없어요. 동일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자, 지금부터 색깔로 잘 따라오세요. 색깔로. 지금 색깔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지금 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키팔륨이 전체를 다 차지하잖아요. No problem. 됐죠? 이걸로 끝나요. 이걸 단면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신경관이요. 신경관의 대뇌末端에 와 있는 신경관이에요. 누랄 투고요. 자, 이게 가운데 이게 뭐죠? 예. 벤트클입니다. 벤트클. 이렇게 돼 있죠. 됐죠? 예. 자, 그 다음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빨리. 이제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표면을 보고 이 짐승의 브레인의 단면이 어떻게 됐을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브레인 지식이 확 한텀 점프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방구만 그릴게요. 오케이.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단면을 자르면 몇 개가 드러나야 돼요? 단면에서. 3개가 드러나야 돼요. 3개를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먼저, 펠리오팔륨을 먼저 그려볼게요. 펠리오팔륨이, 자, 어떻게 돼? 펠리오팔륨이, 요렇게 있고, 자, 잘 따라오세요. 베이살 루클리아가, 잘 그리셔야 됩니다. 베이살 루클리아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굉장히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베이살 루클리아 이렇게 돼요. 까만색으로. 자, 그 다음에 뭐가 생겼죠? 아키펠륨이 생겼잖아요. 자, 아키펠륨은 좋아요. 아키펠륨 빨간 걸로 그릴게요. 자, 빨간 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3개의 피질이 다 있다는 걸. 자, 아키펠륨은 요렇게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3등분이 돼요, 브레인이, 피질이. 3등분을 되면서,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연결해갖고, 이쪽이 벤트리클이 돼요. 내실이 돼요. 자, 딱 감 잡았죠? 네. 자, 요거 자르면 이렇게 되죠? 요렇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베이살 루클레아가 대뇌 기저귀 보이잖아, 아직. 아무 안 들어갔어요, 요거서는. 자, 그러면 요거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브레인지나 단면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요걸 그려주면, 자,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왜냐하면 베이살 파트가 여기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남은 거는, 자, 펠리오팔륨이 이렇게 차지하고, 자, 베이살 루클리아, 서브팔륨이 되죠? 서브팔륨이 어떻게 되냐면, 다 안으로 들어가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가갖고, 와. 이제 여러분들, 우리 브레인의 운동을 담당하는 기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제 드디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진화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야가 전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해마 형성체에 해당되는 거는 이렇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이거. 됐죠? 예, 네, 아키펠륨 이렇게 있어요. 자, 미리 여기 이야기하면, 아키팔륨,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펠리오팔륨. 요게 베이살 루클레아. 예, 베이살 루클레아. 됐죠? 예.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또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여기서부터 벌써 이쪽에서 신경축삭이 이렇게 일로 베이살 이쪽으로 가요. 가면서 요 과정이 여기서는 좀 점점 극대화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신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한 구조가 여러분들 기억나죠? 다 맨날 공부 다 했잖아. 네, 있죠? 지금 다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벤트리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건 벤트리컬이 이만큼 크잖아. 여기서 벤트리컬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거를 따라갖고, 벤트리컬이, 내실이, 요렇게 형성이 돼요. 언제? 이게 언제죠? 프리티브 랩타일.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을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동물의 왕국 봐도 깡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동물이 공통적으로 저 단계, 파충류 때, 포유동물 때 어떻게 행동할 건가를 추해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멤버, 어드밴스드 랩타일로 가면, 자, 심피질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그려줘 보세요. 여기까지 왔죠? 자, 됐어요. 자, 점점 재밌어집니다. 기가 막혀. 자, 드디어 왔어요. 자, 요게 뭐다? 요게 네오코텍스예요, 네오코텍스.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네오코텍스 이렇게 다 덮어요. 이게 네오코텍스예요. 예. 그 다음에 이거 전부 다 네오코텍스예요. 예. 요걸 이해하셔야 그 다음 버전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 그릴 수 있죠? 네오팔림이, 아키팔룸하고 이게 두 개 다 찾아갖고, 그대로 그리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다 그릴 수 있어요. 이게 뭐다? 청색. 자, 청색 따라갈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찾아냈어요. 이게 뭐냐면, 펠리오팔륨이 이렇게 차지하고. 자, 드디어 이어서 뭐가 나왔다? 네오코텍스가 나온 거예요. 자, 네오코텍스, 이게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네오코텍스가 한 점처럼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진짜 한 점처럼. 네. 그럼 이제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어드밴스드 랩타일 이전에는 동물의 왕국에 네오코텍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오코텍스 도대체 뭔가? 네. 우리 브레인 전체입니다. 열었을 때 보이는 게 전부 다 덮어놓은 네오코텍스예요. 우리 인간은 완전히 덮어갖고 본질이 안 보이는데 이게 뜯어보면 초기에 어드밴스 파충류부터 이제 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빨간 걸 하니까 좀 그렇다. 이쪽 색깔이 이게 빨간 걸 했었잖아. 좋아요. 그럼 합시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키펠리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베이살 강갈리아는 점점 커져요. 이 운동이 점점 중요해지니까 점점 동물이 진화하면서 깨구리가 움직이는 거하고 악어가 움직이는 생각하면서 완전히 다르잖아.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잘 보세요. 드디어 일부 축사기 네오코텍스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벤트리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걸 딱 붙어가 벤트리컬이 요렇게 내실이 이렇게 존재해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단계. 드디어 프리미티브 멤벌. 자, 우리 친구들 왔어요. 포유동물. 자, 포유동물에 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그리셔야 돼요. 자, 포유동물은 무슨 천지냐 하면, 네오코텍스 천지요. 자, 그럼, 네오코텍스가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네오코텍스 이만큼 차지했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된다? 세상에. 이게 심플히 이렇게 덮여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어. 조금 색깔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빨간 넥터스 갖고 좋아요. 그대로 조금 따라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남아있죠. 프리미티브, 팔륨 그대로 있죠. 그대로 점점 줄어들지만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빠졌어요? 아키펠륨 뭐 들어갔겠어요? 자, 이거 조금 헷갈리니까 아키펠륨 내가 초록색으로 할게요. 아키펠륨 뭐 들어갔겠어요? 지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바뀌니까는 이 색깔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요걸 내가 네오코텍을 초록색으로 하면 되죠? 색깔 잘 따라오세요. 색깔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펠륨은 그대로 붉은 걸로 할게요. 됐죠? 그럼 안 헷갈리죠? 자, 지금부터 잘 따라오세요. 색깔에 다 정보 있습니다. 색깔 놓치면 안 돼요. 자,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청색이 펠리오팔륨이죠? 펠리오팔륨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네오코텍스가, 오케이. 네오코텍스가 얼마나 폭발을 해버리냐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어드밴스 프라이빗 메모리 오스부터 이렇게 돼버려요. 메모리 오스부터. 그럼 자, 여기서 그러면 자, 아키펠륨, 기억에 해당되는 해마 형성체에 해당되는 아키펠륨 어디 갔어요? 중요합니다. 요걸 이해하셔야 인간 해마가 왜 그렇게 꼬울랑꼬울랑해졌는가 알아요. 야들이 밀레가 어떻게 됐냐면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해마가 왜 그렇게 보기 어려웠는가. 자, 해마는 지금 네오코텍스, 아니, 네오코텍스 초록이고, 이게 좀 초록으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됐고. 자, 요거에 아키펠륨이 어떻게 바뀌느냐 잘 그리세요. 여기서부터 기가 막히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그렸을 때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해마가 저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쪽으로 오면서. 그죠? 여기 사실은 두께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해마입니다. 포유동물 오면 다 해마가 명확해지죠. 진화 뭐 이런 게 해마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게 뭐 때문에? 네오코텍스에서 밀려 들어간 거예요. 네, 네오코텍스 밀려 들어가고 요거에 틈새가 요게 생기는 요 틈새를 뭐라 그러냐면 혹시 이거 이름 아는 사람? 나이노 피셔. 예. 이거 후광열이라 그래요. 브레인 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다 왔어요. 자, 다 왔습니다. 자, 기가 막혀. 진짜 재밌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드디어 우리 개나 고양이, 사람. 그러니까 이 브레인 공부할 때 개나 고양이, 사람 같다고 보면 돼요. 그 다르게 보면 헷갈려요. 개나 고양이, 사람 같아. 더 헷갈리는 게 사람이 쁘뜩 써갖고 헷갈리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가급적 브레인 공부할 때는 하루에 서너 번씩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재밌어요. 예, 우리 꼬리도 있잖아, 사실은. 음식도 있잖아요, 꼬리. 부들 조금 내갖고, 왜냐면 포유동물의 중요한 특징이 털이 있고, 젖샘이 있고, 꼬리가 있다. 자, 꼬리가 있다. 포유동물 굉장히 주 특징입니다. 예, 꼬리가 있어요. 꼬리 우리 잘라져 있잖아. 이게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봐요. 예.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선 거, 그 다음 말하는 거, 이것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다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빼버려야 돼요. 다 없애버리고, 매일 이렇게 걸어가면서, 이게 브레인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더 내 몸 속에 물고기가 덕실덕실 살고 있다는 걸 알아요. You are in the PC. 한번 따라서 You are in the PC. You are in the PC. 브레인 공부할 때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하두처럼 You are in the PC. 그걸 암송을 했어요. 그리고 그 책이 있잖아. 그 책을 한번 사보세요. 사보면 그 책에 한 챕터 뭐라 그랬죠? 머리가 출현하다. 곳곳에 도처에 머리가 불쑥불쑥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 대목이 있어요. 와, 띵해. 그다음부터 이 머리, 야, 이거 언제 생겼지? 이렇게 만져봐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 언제 생겼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브레인 공부하면 여우의 머리하고 트렁크, 몸통하고 분리해서 봐요. 그렇게 봐야 제대로 보여요. 이건 나중에 생겨요. 네. 적어도 소면 참고기, 딱 참고기. 우리 박사세 들어가면 우리 갔을 때 호주 갔을 때 애들레이드 호주 갔을 때 참고기 봤을 때 전부 다 눈 바짝이야 쫙 죽을 때 했잖아. 다 봤잖아. 참고기 다 봤잖아. 그럼요. 그거 자랑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 참고기 봤다 이야기하는 거는 생물학도 같으면 참고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참고기 때부터 개놈이 네 벌로 카피가 돼요. 그때부터 온갖 이 손에서 척추동물의 이 번성기, 팍스 척추동물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참고기 때 이 혹스 유전자가 원래 한 벌이었는데 네 벌로 쫙 하면서 그때부터 이 팔다리, 소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부속지의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참고기 갈림길이 뭐냐면 그다음부터 두색 동물, 미색 동물, 이 소위 말 두색이라는 게 나와요. 예. 머리라는 게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예.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쪽에 좀 더 나가고, 네. 여기서도, 뱃살 강관리 점점 커집니다. 커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이거 심폐지니까 이제 마음껏 연결하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밑에는 아닙니다. 이렇게 심폐지로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소위 벤트리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렇게. 지금 조금, 사실 요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벤트리클이에요. 벤트리클.
벤트리클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엄청 중요합니다. 벤트리클 일단 그렇게 그랬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라스터. 드디어 맨몰, 어드밴스드 맨몰이 왔으면 피질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리세요. 드디어 어떻게 그리냐면 초록색 펜을 들고, 자, 그려보세요. 아, 이제 드디어 뭐가 우리 흔히 봤던 데 그림이 나와요. 예, 드디어 어드밴스드 맨몰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걸 이제 오늘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피질이, 이 전부 다 신피질이 갖다 덮여버린 거예요. 예. 아, 참 대단해요. 예. 자, 요까지입니다. 더 가면 안 돼요. 요까지요. 예. 그리고 요서부터는 뭐냐면, 요까지만 하고, 아직도 남아있는 게 캘리오팔리움이 남아있어요. 어디? 요서부터 요만큼. 요게 지금 우리 브레인에서 뭐가 되어 있죠? 예, 이게 바로 페리프롬. 따라서 이상력. 예, 후각력. 예, 이 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각력 흔적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굴곡이 앉아있어요. 이거 피질 구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나머지 이제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피질 2개 그렸고, 자, 그러면 아키오펠리움, 해마 형성체는 어디가 있어요? 해마 형성체.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동일하게 왕창, 이렇게. 기가 막히죠? 해마 요렇게 말려 들어가 있어요. 해마가. 네. 이제 여러분들 해마라는 그걸 이제 이해하시게. 이렇게 말려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배살 강갈리아는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서 이렇게 커지고, 이쪽에 벤트리컬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음껏 신경다발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양쪽에도 뭐 있죠? 이게 그 유명한 코파스클리섬, CC. 네, 코파스클리섬이 2억 개씩 섬유다발이 나가죠. 잔해울이 연결돼 있죠. 네. 이제 여러분들 5억 년 동안 브레인의 진화의 표면하고 단면을 다 보신 거예요. 이걸 깡그리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한 50분 집에 가서 그림 그려보세요. 대학 못해가 그리고 또 그림 하다 보면 10번 그리고 나면 느낌이 달라지고 20번 그리고 나면 뭐가 푹 하고 오고 한 30분 그리고 나면 눈물이 툭 떨어져요. 네. 그때서야 아 내가 제대로 된 척추동물이 되었구나 하나라요. 제대로 된 동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그때서야 인간이라는 개념을 탁 놓고 진짜 사지동물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네. 네. 자, 그럼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돌아서 왜 박 박사 이 전체가 뭐라 그랬죠? 다시 팔리움. 이제 됐죠? 팔리움 하나로, 팔리움 개념이 오래전 펠리오팔리움, 아키팔리움, 네오팔리움. 따라서 아키팔리움, 펠리오팔리움, 네오팔리움. 이거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냐 하면, 다 보세요. 처음 뭐죠? 이게 뭐죠? 따라서 눈알투고. 지금 눈알투고 계속 이야기했잖아. 이게 바로 우리 척수잖아요. 그대로인 거예요. 매듭이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 무슨 매듭이 있어요? 네. 토막 안 나요. 지식이. 그대로 쫙 지나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걸 따라오면. 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자, 요거 다시 요게 2개 생긴 거 알겠죠? 지금 다 2개를 그렸잖아요. 그 물고기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물고기 이걸 그려야 돼요. 달라요. 그래서 물고기에서부터 양서류, 소위 말해서 개구리나 이런 것들이 출현하는 거는 완전히 이 브레인적으로 한 텀 점프를 하는 거예요. 왜? 물고기는 다 어디 살죠? 물에 살잖아. 근데 양서류는 드디어 최초로 대륙하고 육지하고 물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잖아.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육지로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중요해진 게 뭐냐면 잘 따져보셔야 돼요. 움직임이라는 게 항상 불안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전체를 나중에 보면 좀 연결하면 넥트글라 포메이션하고 다 연결되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진짜 이 소위 말해서 동물이라는 존재가 동물이라는 생명 현상이 도대체 가장 본질이 뭔가를 느끼게 돼요. 그게 바로 운동이에요. 즉 그런 이야기로 운동을 관찰해야 돼요. 운동을. 예, 운동입니다. 예. 오케이 좋아요. 그래요 좋아요. 이것도 지우고 자 여러분 이거하고 이걸 다른 지식으로 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거 전체가 요거 이야기잖아요. 요거의 브레인 말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밑에 척추에서 일어나는 걸 지금 다 그대로 했잖아요. 오케이, 됐고. 좋아요. 요거 지우고 이쪽에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빨리 한번. 이거 지금 시간이. 자, 여기까지 그리고 자, 어쨌든 오늘 이거 다 그려야 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자, 그러면 자, 이거 단면하고 표면을 봤는데 실제로 구체적 동물의 브레인이 어떻게 된가를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 포유동물, 대표적인 동물의 브레인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려보면 이제 뭐가 중요하다는 게 확 드러납니다. 자, 그릴게요. 자, 물고기, 가장 대표적으로 농어가 바스라고 그러는데, 농어를 한번 그려볼게요. 농어 브레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브레인 그릴 때, 자,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 올팩토리 트랙, 올팩토리 벌브가 참 이게 유니크해요. 농어입니다. 물고기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됐다고 하시면. 그 다음에 요게 후각입니다. 후각을, 물에 있는 케미칼 후각을 처리하는데 요게 약간 붉어져요. 의미를 따라서 그리면 금방 그려집니다. 여기서 붉어지고 전부 처리만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뭐냐 하면 꽤 큰 게, 약간 큰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에 한 5배 되는 큰 덩어리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냐 하면 야들이, 자, 요들이 중심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물고기의 전형적인 브레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요거에 요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많아 있어요. 수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빨리 적을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빨리 적을게요. 자, 한번 해보세요. 요거 첫 번째 볼록테는 요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후각엽입니다. 올팩토리 로고요. 올팩토리 로고. 자, 그럼 요 큰 거, 야가 뭘까요? 놀랍게도 야가 대뇌 방구요. 대뇌요. 세레브랄. 세레브랄. 이게 뭐 대뇌라 보시면 돼요. 대뇌. 우리가 인간이 큰 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좋아. 이거 한 5배 되는 이 큰 덩어리 뭐야?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세라블럼? 손에? 마음껏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마음껏 이야기하면 마음껏 틀릴 거니까. 뭐 이런 정보는 뭐 사회 아예 유포가 안 되니까네. 코바스트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텍텀인데? 좋았어요. 바로 옵틱 텍텀입니다. 텍텀입니다. 근데 처음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대뇌의 5배 되는 부위가 물고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이거 빨간 걸 적어 놨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옵틱 텍텀이에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텍텀 어디 있죠? 따라서 텍텀. 이거 그냥 텍텀, 왜 옵틱이라 붙였냐면, 이 텍텀이라는 개념 속에는 청각도 다 들어와요.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각 중심을 하는데 상관없어요. 텍텀인데, 옵틱 텍텀이요. 자, 따라서 텍텀, 테그먼텀, 텍텀, 테그먼텀. 옵틱 텍텀. 시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물고기 눈 있잖아. 무슨 눈 있잖아. 좋아요. 자, 이거 옵틱 텍텀이고. 자, 요게 뭘까, 요게? 요게 손이에요. 세레블럼이요. 세레블럼. 요게 뭐냐면 조금 어려운데 수내라 그래요. 그 연수 밑으로 그냥 끝내라 보시면 돼요. 요게 바로 뭐냐면 바스. 이 농어입니다. 물고기 전형적인 물고기의 브레인 구조요. 자, 우리 개념 확 바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시각하는 게 상구 얼마나 적어요. 물론 시각 피질 있긴 한데 굉장히 적은데 요수는 가장 커요. 이렇게 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저 개구리 브레인 그려봐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류, 그 다음에 요거는 파충류 들어갑니다. 자, 개구리 브레인 잘 그렸어야 돼요. 이거 잘 그렸어야 돼요. 그 느낌이 있어요. 조금 달리 그리면 그 느낌이 안 와요. 있어요. 그게 그 적절한 느낌이 있어요.
자, 빨리. 어이구, 여기서도 하나 크게 붉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라? 아, 괜찮아. 됐어요. 이게 전형이 개구리 브레인이야. 개구리 브레인인데, 여기서 조금 조심하니까 요렇게 하고, 이 양서류의 브레인에서는 이게 뭡니까? 제4내실이 덮이지 않아요. 오픈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에 좀 아는 사람들 금방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 거예요. 자, 제4내실이 오픈되어 있다. 멀뚱멀뚱하지 말고 빨리 아는 척 해야지. 어쨌든 이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우리나라 이게 후광엽입니다. 올팩터리 로보고, 이게 뭐냐 하면 같이 붙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대뇌입니다. 대뇌가 되고, 자, 이게 뭐다? 동일하게 옵틱 로브입니다. 가장 큰 게 옵틱 로브예요, 이것도. 옵틱 텍텀. 예. 그 다음에 요게 뭐냐 하면, 이게 손해에 해당됩니다. 요게 손해. 예. 자, 그 다음 요거에, 물고기에 요 빨간 거 해놓은 요게 뭘까요? 중요합니다. 피니얼발입니다. 송가체요. 송가체. 이 파충류가 하면 두정안으로 바뀝니다. 두정안 나옵니다. 예. 인도 제3의 인도 넣자고 하는 거, 그거 자꾸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있어요. 자, 어땠어요? 이게 뭐냐 하면, 프로고. 개구리입니다. 드디어 양소리 왔어요. 자, 드디어 파충류. 악어 브레인 한번 그려봤어요. 악어 브레인. 자, 악어 브레인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까지 와서, 오이! 이렇게 상당히 커져요.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자,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악어 브레인이, 이 두 개 붙고, 이렇게 붙어요. 예. 이게 이제 대뇌가 되고, 자, 점점 이제 감 잡았을 때, 이게 옵틱 텍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악어쯤 되면 소뇌가 정도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소뇌가 여기에 이런 양상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소뇌에 탈의 결절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소뇌입니다. 됐죠? 예. 그 다음 이 앞쪽은 후광엽이에요. 올팩터리 로브입니다. 이렇게 붙어요. 자, 이게 엘리게이터 악어입니다. 네, 그래서 넵탈로 넘어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비둘기. 자, 조류 비둘기를 한번 그려봤어요. 자, 쪽발 하겠습니다. 비둘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자마자 굉장히 이렇게 커져요. 여러분들, 새 전체를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새의 브레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커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새들은 조류 소뇌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동작이 굉장히 정교하잖아. 새들의 소뇌는 이 안으로,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상당히 안으로 들어가고, 소뇌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거의, 소뇌가. 그 다음에 뒤에 수뇌가 요런 양상으로 옵니다. 그 소뇌에 굴곡이, 잘 아시죠? 이렇게 지고. 그 다음에 옵틱 텍텀은 요렇게 붙어요. 이게 나중에 포유동물 하면서 상구로 바뀝니다. 이제 감 잡아졌죠? 예. 이게 바로 옵틱 텍텀이 되고, 이게 소뇌가 되고, 예, 이게 수뇌가 되고, 이게 대뇌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예.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비둘기요. 자, 마지막으로 포유동물 대표. 포유동물 대표주가 쥐입니다. 예, 우리 인간 치면 안 돼요. 그거 헛다리 짚는 겁니다. 포유동물 대표주자는 쥐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포유동물 쥐를 브레인 그려보면 이제 감 잡을 겁니다. 쥐는 어떻게 됐나 하면 약간, 얼핏 약간 나왔다가 이게 이렇게, 핏을 이렇게,
이렇게 붙어요. 조금 더. 브레인, 지에 대한 브레인 아틀라스는 저도 갖고 있는데, 거의 한 200페이지 되는 게 굉장히 복잡한 아틀라스가 있어요. 다 쓰는, 연구자들 쓰는 거 있어요. 그 전체 부위 하나하나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는 그 지도가 있어요. 그걸 갖고 이제 하나, 이렇게 탐침을 찍어가면서 하는 그 전문 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 아틀라스, 지를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손해를 잘 보세요. 손해는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굴곡이 이렇게 지고, 이렇게. 손해가 이렇게 덩어리가 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지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 인간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인간을 그리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인간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그리면 됐죠? 다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대래 심피라는 개념 이제 아시겠죠? 이게 다 덮어버린 거야. 다 덮어버린 거야. 이 속에 다 있는 거야. 우리 후광망울도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 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 공부를 하면 얼마나 개념이 헷갈릴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과정을 전체를 다 그리고, 그리고 동물 생태, 척추동물 비교, 신경 해박 관점에서 계속 보면, 아하, 운동성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게 손에 잡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제 중요하지는 하면요. 지금 시간이 없는데. 이 옵틱 텍텀이 보세요. 자, 이거 꼭 하나 기억해 주게. 이거 얼마나 커요? 이때까지.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우리까지 있어요. 이게 이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파충류, 어류, 이때는 옵틱 텍텀이 브레인 전체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옵틱 텍텀이 전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게 옵틱 텍텀이, 그 전체 역할을 하면서 운동 출력이 옵틱 텍텀에서부터, 그 옵틱 텍텀이 시각, 청각, 체감을 다 받아요. 피질이 가장 크니까요. 바다가 이걸 어디서 하면 곧장 스테이텀 주고, 스테이텀에서 다시 복척 살라머스를 줘갖고 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그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려보세요. 자, 빨리. 지난번에 했는 그림이 있다면 금방 이해할 거예요. 오케이. 자, 우리 물고기에서부터 조금, 그러니까 초기 파충류까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게. 와, 예. 드디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워낙, 그러니까. 자, 드디어 뭐냐면, 이 옵틱 텍텀이 이렇게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자, 렉티컬러 포인트,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감각, 이쪽에는 감각이죠. 감각에 해당되는 센소리 칼럼들이 있어요. 이거는 헤드에서 온 거고, 이거는 바디에서 온 거예요. 그거에 해당되는 운동 칼럼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모터 뉴런들입니다. 척수에서 온 모터 뉴런.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해하든 말든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위 말해서 브레인스톰에서 오는 모터 뉴런들이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렉티컬러 포메이션 이야기했죠? 렉티컬러 포메이션이, 잘 보세요. 세상에. 렉티컬러 포메이션이. 와. 렉티컬러 포메이션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제 올 여러분들 강의에서 꼭 하나 얻어가야 되는 게, 이 렉티컬러 포메이션 개념을 2단계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따라오신 사람은 2단계에서 렉티컬러 포메이션 왜 중요한가? 이렇게 되어 있는가. 자, 렉티컬러 포메이션 초록색입니다. 렉티컬러 포메이션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쪽에 스피널 코드 연수 쪽, 이쪽에 있는 거. 이거는 뭐냐면, 소위 중내, 브레인스톰 태그먼텀에 있는 렉티컬러 포메이션이에요.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먼저, 자, 귀에서부터 청각이, 청신호가 들어가죠. 여기다가 뭐가 먼저 봤죠? 예. 코일라, 따라서 코일라. 달팽이관이 봤죠? 이게 코일라입니다.
뭐야, 이름 내 발음이 틀렸나? 코클리어? 어떻게 하는 거지? CHLEAR 맞아요. 코일라. 고치려야지. 이게 어렵게 쓰지 마세요. 그냥 달팽이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나라 말 필요해. 좋아요, 달팽이가. 예, 달팽이가 아니죠. 이게 맞으면 이어입니다. 기에서 들어오는 청신호를 받아서, 그럼 이게 어디로 가죠? 이 신호가? 이게 뭐죠? 예, 이게 바로 하구잖아요. 인피리어 콜리커스. 예. COLLICULU에서 콜리커스입니다. 인피리어. 예, 수프리어.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사실, 그 다음에, 자, 이게 뭐죠? 드디어, 이제 왜 얘도 옵틱 텍텀이라고 붙였는지 이해를 하시겠죠? 이제 청각이 따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옵틱 텍텀이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진짜. 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옵틱 텍텀 어디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옵틱 텍텀이에요. 그래서 옵틱 텍텀을 이해를 하셔야만이, 이게 나중에 보면 감각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나 보세요. 이 옵틱 텍텀이, 자, 여기서 하구에서 청신호를 옵틱 텍텀으로 줘요. 됐죠? 그 다음에 이쪽에 바디에서 올라오는 감각, 몸통 근육하고 피부에서 올라오는 감각이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쪽에 헤드에서 오는 감각이 다 들어가요. 스킨, 머슬, 우리 앞면에서 오는 다 들어가요. 감각 다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쪽에서 아이. 자, 아이가 어떻게 시신경이 이렇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바로 옵틱 텍텀에서. 이렇게 들어간 이게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유명한 뱃살 강관리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였어요? 이쪽 그 유명한 뭐가 있죠? 스트레이트 텀이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오늘 계속 이야기하는 스트레이트 텀. 따라서 스트레이트 텀. 이게 선조체입니다. 선조체. 아까 이거 지워버렸잖아. 선조체. 이거 뭐죠? 이거 나도 코파스 스트레이트 요거요. 다 들어가죠. 뭐다? 운동을 만드는 운동을 야들이. 자, 그러면 자 운동 요 감각이 다 모였죠. 이거 어떤 감각입니다. 시각, 청각, 착이 다 모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드디어 뭐가 나와야 되겠죠? 감각을 릴레이 해주는 센터. 뭐? 지상. 그렇죠. 살라머스. 자, 이때 감각을 매겨주는 살라머스. 무슨 살라머스? 그렇죠. 도잘. 어디요? 있죠. 그래서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따라서 도잘 살라머스. 그 다음 펜트럴 살라머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저 도잘 살라머스를 여러분들 그려줘야 돼요. 도잘 살라머스 어디 있죠? 자, 진짜 재밌어요. 도잘 살라머스를 그려줘야 돼요. 어디? 요거. 요쯤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펜트럴 살라머스 어디 있냐면, 펜트럴이니까 밑에 있어요, 밑에. 자, 밑에 잘 그려줘야 돼요. 이거 손을 잘 해줘야 되는데. 화이트보다 참 편해. 이렇게 마음껏 지울 수 있으니까. 요렇게 시각이 가고, 이쯤에 벤트럴 살라머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VT, 이게 도잘 DT입니다. 엄청 중요하다. 그러면 야들이 어떻게 감각을 릴레이 시켜주는 거 한번 보세요. 감각을 어떻게 릴레이 시켜주느냐 하면, 좋아요. 자, 여기서 보면 이거 보세요. 시각 들어왔죠? 청각 들어왔죠? 체감각 다 들어왔잖아요. 어디? 옵티컬 텍텀에 다 들어왔죠? 옵티컬 텍텀에서 다 모인 정보를 어디다? 바로 도잘 살라머스한테 주는 거야. 그럼 도잘 살라머스 누구한테 전개해준다? 보통 우리 멤버 같은 어디를 해줘야 돼요? 도잘 살라머스에서. 해주잖아, 당연히. 근데 여기서 네오코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최종 운동기관이, 최종 명령이 살라머스, 스트레이트홈으로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인 운동 하이웨이가 초기 파충류까지 운동 하이웨이가 물고기는 당연하고 초기 운동 명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네오코텍스가 아니고 그때는 없어요. 언제 네오코텍스 나와요? 어드밴스 넵테르스도 나오니까 명령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서 곧장 잘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메인 운동 출력이 어디로 나오느냐 하면 잘 보세요. 레티큘러 포메이션을 타고 내려가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물고기하고 초기 파충류의 메인 운동 출력이요.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대단한 정보예요. 드디어 여러분들 동물의 초기 단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운동 출력은 뻘겋게 옵틱 텍텀에서 직접 운동 출력이 나와요. 야들이 워낙 프로세스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나와요. 이렇게.
그냥 나오고 또 하나 있죠. 가장 원초적인 거. 센소리에서 모터로 곧장 운동이 나올 수 있죠. 언제? 이렇게. 근데 항상 이거는 모든 물고기부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따라 척추동물. 척추동물이 뭐냐 물으시면 이걸 다 해주면 돼요. 이건 다 갖고 있어요. 물고기부터 사람까지 5년 동안 바뀌지 않는 이거예요. 이거는 감각에서 운동 그냥 나오잖아요. 그게 뭐다? 바로 감각 센소리 칼럼에서 모터 칼럼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운동 출력이 이 세 가지 운동 출력 받아갖고 이게 어디로 나간다? 이게 투 헤더. 이게 투 바디. 바디 뭘로? 머슬로 가는 거예요. 또 머슬. 기가 막히죠. 됐어요. 자, 이때 이제 서서히 이제 사실은 네오코텍스가 이때 출현하긴 해요. 극히 일부러 이렇게 그려주세요. 요만큼 생겨요. 그 야들이 너무 적으니까 일을 못 맞지. 못 맞는데 쪼매는 일을 하기는 해요. 야들도.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네오코텍스하고 연결되긴 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있죠? 올팩토리 벌브에서 또 이쪽 후각으로 가는 거 있죠? 후각은 이렇게 와서 후각도 스트레이텀으로 가요. 그래서 스트레이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자, 다 왔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몰. 맨몰에 가면 어떻게, 이걸 이제 맨몰을 그려줬어야 돼. 자, 그려볼게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와, 진짜 맨몰 그리면 본질이 보여요. 본질이. 맨몰을 그려보면, 이거 지워버리고. 스트레이텀. 좋아요. 맨몰 어떻게 되냐. 맨몰이라는 본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확 덮인 거. 이게 뭐죠? 네오코텍스요. 이제 아셨죠? 네오코텍스가 뭔가 이제 이름 제대로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브레인 구조가 잘 따라오세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지금 너무 그림이 그랬어. 자, 이게 우리입니다. 브레인이 어떻게 바뀌었나? 요게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네오코텍스가 이렇게 바뀌면서, 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운동 감각이 전체 재어레인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나머지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 몸에서 올라오는, 바디에서 올라오는 운동, 센소리.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서 이게 뭐죠? 이게 헤드에서 오는 감각, 머리에서. 그 다음에 여기는 바디 쪽에 스피널 코드 모터 칼럼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헤드에서 나오는 헤드로 가는 모터 칼럼들이요. 운동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렉티큘러 포메이션. 항상 렉티큘러 중심해야 돼요. 렉티큘러 포메이션이 역시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자, 빨리 하겠습니다. 렉티큘러 있고. 자, 드디어 여기서 스트레이텀 있고, 네오코텍스 있고. 자, 지금 잘 주목하세요. 노래사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 영어에서는 뭐가 다 있냐면, 벤트럴 살라무스. 잠깐 선을 내가 급해하면서. 요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하이웨이가 실은 이게 벤트럴 살라머스로 가갖고, 벤트럴 살라머스 이렇게 나가요. 네,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벤트럴 살라머스를 통한 이게 메인 하이웨이가 돼요. 근데 맨몰로 오면서 운동 출력의 하이웨이가 바뀝니다. 근데 감각 인맥들은 다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자, 그대로 해볼게요. 옵틱 테텀은 어떻게 바뀌냐면, 어떻게 됐죠? 지금 오면서 이렇게 적어졌잖아. 옵틱 테텀은 요만하게 바뀌어요.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이만하는 게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면서, 자, 그러면 옛날 방식대로 하면 기에서, 이어에서 돌아가고, 달팽이관에서 이렇게 하면 하구로 가서 동일하게 이 루트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 루트가 어떻게 바뀌어버리냐 하면요. 잘 들었어요? 어드밴스 맨물로 오면, 여기에 뭐냐면 살라머스가 있잖아요. 이게 도잘 살라머스죠? 그 다음에 이게 벤트럴 살라머스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럼 도잘 살라머스가
시각하고 청각이 입력이 많아지니까 도잘 살라모스가 두 개로 분할을 해줘요. 그게 뭐냐? 레트럴 제니클슨 바디, 미디알 제니클슨 바디로 분할을 해줘요. 바로 도잘 살라모스가 분할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드디어 메인 길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버려요. 이렇게 가서 미디엄 미디알이잖아. 미디알에서 이렇게 가버려요. 심피줄. 이제 아시겠죠? 무조건 모든 길로 심피줄을 통해버린 거예요. 따라서 모든 길은 심피줄로 통한다. 네, 이게 바로 포유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해하는 핵심도 바로 이게 모든 길이, 옛날에는 네오코텍스 적어갖고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네오코텍스 확 어떻게 여기서 다 덮어버렸잖아. 네오코텍스가 다 덮어버리니까 모든 입력은 살라모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네오코텍스가 하는데, 살라모스가 오버플로우 생기니까 살라모스가 그 청각하고 시각을 전달해주는 핵들이 점점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측 선상체, 내측 선상체 커지면서 시각, 청각을 전용 라인을 통해 갖고 DNA 피줄로 방사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쪽에 엄청나게 많은 청각 피질. 그럼 시각은 어떻게 되겠어요? 시각도 보세요. 시각도 전통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죠? 잘 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시각이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죠? 원래는 이렇게 갔잖아요. 이것도 아직 있어요. 이게 지금 뭐죠? 이게 상구입니다. 상구. 지금 이야기하면. 이거 옵틱 텍텀 상구로 남아있어요. 근데 일로 다 가는데 이게 사이드 잡이 돼버렸고 메인 잡이 어떻게 바뀌어버렸냐면 여기서 어디로? 이게 하이웨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왼쪽 선상체 하이웨이가 돼버리면서 어디로? 이렇게 간 거예요. 시각이. 됐죠? 네. 그래서 운동 출력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잘 들었어요. 이게 진짜 재밌어요. 운동이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운동 출력이 나와요. 그래서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운동 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관찰하는 거예요. 물고기에서부터 사람까지 운동 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태어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한 인간에서 운동 출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결국은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브레인은 운동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운동 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진화적으로 끝까지 추적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체감각, 그래서 요 두 핵이 생겼잖아요. 근데 체감각에도 새로운 핵들이 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 이름이 뭐다? 예, 따라서 세기핵, 얇은 핵. 따라서 세기핵, 얇은 핵. 드디어 균형 감각 잡아주는 세기핵, 얇은 핵이 분화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존에 이쪽 핵에서, 지금 너무 복잡한데, 여기 드디어 여기서 또 핵, 두 개의 핵이 생겨요. 하나로 쓸게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기 핵하고 얇은 핵입니다. 얇은 핵이 글라이서스, 세기 핵이 CUNEATUS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소위 말해 촉각, 분별 촉각하고 한 거 있어요. 예. 예, 엄청나게 소음레벨 들어가고, 이거 나중에 공부할 때 항상 나옵니다. 이 핵들이 강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사실 이쪽에 빠뜨려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너무 복잡합니다. 여기서도 살라모스로 계속 가요. 이렇게 가는데, 이게 이쪽에서도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여기서 메인 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메인 길이 일로 와갖고, 여기서 촉각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여기서 이리로 가줘요. 이걸 거쳐갖고 대뇌피질로 가줘요. 자, 그래서 드디어 답이 나왔어요. 이 모든 걸, 자, 감각을 누가 종합하죠? 핵심, 따랐어요. 감각을 누가 종합하죠? 자, 어떻게 브레인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감각을 누가 종합하는 걸 먼저 보셔야 돼요. 그전에는 여기서는 옵틱 텍텀이 다 했잖아요. 감각을 종합하는 게. 드디어 우리가 멤버를 오면서 누가 종합하냐면 네오코텍스가 종합을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브레인 반나라, 자, 박 박사 노상하는 전문물 있잖아요. 다 하나 볼게요. 자, 이렇게 먹어보세요. 이것도 한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대뇌피질이요. 이렇게 해서, 자, 따라서요. 디너 감각, 아픈 운동, 가운데는 기억. 이제 와닿나요? D 피질 전체가 감각을 하는, 갖다 이야기하면 이 D 브레인 피질이야. 앞쪽 피질 전체가 운동을 보시면 돼요. 이게 간단한 거예요. 이까지 오면서부터 감각 척수에서부터 감각 운동 어디? 이 감각 운동 했잖아. 밑에 뭐다? 운동, 위에 감각. 이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까지 올라가고 이 뒤는 뭐다? 감각, 아픈 운동. 그대로 한번 올려보세요. 간 올려보세요. 근데 수도 없이 강의하잖아요. 올려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운동을 끝까지 따라가시면 되고, 진화적으로 운동이 어디서 운동을 최종 만들어내는가.
그러면 최종 감각을 어디서 프로세스하는가?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탑다운식 사고방식이에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감각을 가장 많이 모으는 데는 이쪽에서는 오피텍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멀로 가면서, 포유동물 가면서 네오코텍스 확 붉어지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네오코텍스 붉어지니까 네오코텍스에서 반 하나가 뒤쪽을 감각, 앞쪽을 운동 이렇게 분할한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진화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면 그 전에 운동 출력은 어류나 초기, 파충류까지는 메인 출력이, 운동 출력이 스트레이트 텀에서 나왔어요. 근데 맨볼로 오면서 스트레이트 텀의 업무를 네오코텍스가 테이크오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테이크오프. 인계받았다. 이게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 지향적이고 정교한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동작을 다시 보세요. 그 비밀이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마지막 그려주면, 이거 중요하겠다. 다시 조금 더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메인 하이가 가요, 메인 하이가. 메인 하이가 이렇게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복척 이쪽도 거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서, 그냥 운동으로 그냥 가요. 넥트로 퍼미션 안 거쳐요. 넥트로 퍼미션 안 거치고 메인 하이웨이가 있다. 이 이름이 뭐죠? 피질 척수로예요. 이해됐죠? 이게 바로 피질 척수로예요. 이게 무슨 피질 척수로가 영장류, 특히 호모사피엔스로서 이렇게 붉어질 때 그만큼 내가 했잖아요. 피질 척수로, 다시 피질 척수로. 자, 이제 손한번 손가락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피질 척수로 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네. 딱 이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뭐 알죠? 이거 다 알잖아. 그 다음에 이것도 알죠? 네. 그 다음에 이거 갖고 여러분들 글자 한번 써보세요. 놀랐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글자를 쓴다는 행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엄청나잖아요. 이 언어, 우리가 시각으로 봤던 그걸 상징 이미지를 다시 근육으로 표출하잖아요. 오케스트라 지휘 한번 해보세요.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서 왔죠? 이 손에서. 손을 매일 한번 보세요. 브레인 공부하는 관점 중에 하나가 매일 일어나서 손을 깨끗이 씻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씻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보면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보세요. 예. 어떤 데 이런 거 다 하잖아요. 예. 자축, 임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럼 갑자도 꼽을 수 있고, 예. 12진법에 아마 이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거는, 이 다 합친 거 더 위대한 거는 글을 써보세요. 야, 문자를 남겨보세요. 어디서 왔어요? 이 전체가 뭐냐에 따라서 피질 척수로. 예. 이게 엄청난 정보의 다발이기 때문에 이 피질 척수로가 두꺼워져 갖고 교차할 때 피라미드처럼 붙어머져 그 이름이 따라서 피라민노.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를 통과하지 않느냐 하면요. 넥트글라 포메이션을 통과하지 않아요. 그게 다릅니다, 완전히. 넥트글라 포메이션을 통과하는 그 신경론은 뭐냐면 적객척수로, 따로 적객척수로, 시계척수로, 정전척수로, 건물척수로.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피라민노 바깥이라 그래갖고 옛날 그 해부학자들은 뭐냐면 주체외로, 따로 주체외로는 전부 다 넥트글라 포메이션 통과하고 피질척수로는 아닙니다. 피질척수는 하이웨이예요, 하이웨이. 그래서 인간의 본질, 인간이 뭐냐 물을 때는 운동의 하이웨이가 고속도로를 놔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피질척수로예요. 그래서 그 피질척수로 진정 보고 싶으면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손을 놓고 매일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발가락, 다 피질척수로입니다. 네, 가장 빠른 피질척수로.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림 그리고 자 이거는 강의 계속 될 때마다 좀 더 해야 돼요. 여기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30분 더 해야 되는데 요걸 다른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개념인가 한가를 내가 다르게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자 빨리 오케이 좋아요. 자 빨리 그립니다. 자 요거 지금부터 10분 집중하면 여러분들 자기개발서 100권도 안 읽고 요 도표 하나 기억하는 게 더 빨라요. 자기개발서 교육, 그 다음에 그 멘토링, 코치하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도대체 우리가 왜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피질척수로, 그 다음에 이 전체 시스템을 이해한 사람이면 이게 도대체 왜 우리가, 박자세가 왜 훈련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그걸 이해하고.
자, 그려봅시다. 자, 유도표 요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같이 그립시다. 좀, 네. 어떻게 그리셔야 되느냐 하면, 자, 자, 하나. 자, 둘. 동일한 직사각형 두 개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반 정도 되는 직사각형 기둥을 그리시고, 자, 그 다음에 꽤 큰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자, 마지막으로 척수에 해당되는 직사각형을 그리시고, 그러니까 물고기부터 사람까지 전체 운동하고 감각이 되어 있는 것 다이어그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미리 자, 그다음 블락박스를 하나 더 그리면 여기도 박스를 하나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우에 한 단계 높은 데서 박스를 하나를 그려주시고, 같은 레벨에서 박스를 그려주시고. 자, 네,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 동물이라는 시스템은 감각에서 운동 그 관계입니다. 감각 입력이 들어와서 운동 출력이 나오는 과정인데, 오케이.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바디입니다. 바디, 이건 헤더. 헤더에서 스킨하고 머슬에서 온다고 보시면 돼. 감각이 들어옵니다. 리셉터입니다. 헤더, 바디하고 헤더에 있는 리셉터에서 받아갖고, 자, 바디 리셉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운동이 어떻게 나온 거? 바디 리셉터 감각에서 받아갖고, 뭐가 나왔어요?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 일단. 요거의 센소리입니다. 자, 이거는 스피널 코드요. 미리 스피널 코드, 브레인스턴, 요거는 살라머스, 요거는 포브레인, 요거는 네오코텍스예요. 네. 자, 뒤에 적어줄게요. 오케이, 받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모터를 액티베이션 시키게 되죠. 모터 뉴런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거예요. 모터 뉴런 액티베이션 시키면 모터 뉴런에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겠어요? 머슬로 연결되어 있어요, 머슬. 네, 머슬로 갑니다. 이게 기본이요. 이게 바로 이건 뭐냐면 감각이 돌아서 운동 나가는 거예요. 감각이 돌아서 운동이 나가. 요거요. 가장 단순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이거 다 없어도 동작하죠. 이게 독립된 시스템을 아셔야 돼요. 이거 앞에 다 없어도 이거 동작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동이 나왔는데, 이 운동은 이거 아니고, 자, 다른 시스템, 이거 다 그랬어요. 요 가운데쯤에서. 진짜 중요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렉티큘러 포메이션이 뭔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이렇게 붙어 있나면, 예, 이게 렉티큘러 포메이션이에요. 예, 어디? 포브레인까지 갑니다. 살라머스 그 끝까지 가요. 이게 렉티큘러 포메이션 시스템이고, 자, 렉티큘러 포메이션 시스템에서 자, 요 가운데 특히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 색깔이 뭐 이래. 자, 이렇게 됐어요. 렉티큘러. 자, 두 번째 운동 출력이 야가 뭘 하고 싶었던 거야. 자, 잘 꺼내주세요. 자, 두 번째부터는 까만 걸 할게요. 너무 색깔을 번지러우니까. 자, 야는 쭉 가갖고 바디에서 오는 바디 리셉터에서 스피널 코드에 있는 센소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야는 이거 했을 때는 다른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자, 다른 거 한번 해보는데 다른 거 어떻게 하냐 볼까요? 야는 운동 출력을 이렇게 해서 렉티큘러 포메이션으로까지 한번 가봤어. 예, 이때는 브레인스톰까지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럼 브레인스톰에서 받아갖고 출력이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출력이 나와서 여기에 뭐냐 하면 모터 뉴런 있고 요 리셉터가 있고 요거에 모터 뉴런을 받아서 머슬을 움직인다. 노 프로그램 됐죠? 완결됐죠? 따라서 완결됐다. 네, 이게 개인중 개념입니다. 자, 요거 한 마리씩 완결됐잖아요. 입력 플러스 출력 나갔죠. 또 두 번째 입력 플러스 출력 나갔죠. 출력 전 근육을 움직여주면 돼요. 네, 됐죠. 두 번째 완결됐어요. 그러다 보니 야가 재미가 난 거야.
그러면 또 하나 더 해볼까? 자, 이건 중요한 거. 이후에 없어도 상관없죠. 살라모스 다 없어도 되잖아.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해요. 개념적으로. 자, 드디어 세 번째. 세 번째는 야가 두 개 하더니 격가지를 그냥 여섯 쳐버린 거야. 코레트럴 시스템을 여섯 쳐갖고 소위 말해서 스피널 코드의 센서리까지 갔어요. 센서리까지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야도 어디로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거 다 했으니까 다른 데 보내야 되잖아. 보내야 되는데 자, 그럼 한번 가보자. 쭉쭉쭉쭉 갔더니 여기서 뭐가 점점 붉어지기 시작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뭐다? 이게 브렘스텐에 있는 시스템. 요 그림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진짜 이거 하나 하면 여러분들 엄청 뭐가 있냐면 셀레브럼. 바로 여기 셀레브럼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운동 굉장히 중요한 셀레브럼이 손해가. 자, 손해까지 간 거예요. 자, 손해까지 간 야는 가만 한번 보자. 손해까지 양 갔으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포브레인까지 한 가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들어오기 좀 그렇고, 이제 미리 적게 포브레인입니다. 자, 포브레인은 스트레이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트레이텀. 배살 강갈랴. 요게 살라무스입니다. 네. 자, 포브레인까지 갔어요. 여기서 봤더니, 색타 하나 있어. 핵들이 있어. 자, 거기까지 포브레인 핵까지 가는 거예요. 배살 강갈랴 핵들이 많으니까. 자,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다시 이렇게 나왔어.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렉티큘러 포메이션 나왔죠. 렉티큘러 포메이션에서 또 그다음 요거 타면 되잖아. 됐죠?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제 완결됐잖아. 따라서 완결됐다. 자, 세 번째부터 완결됐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브레인에서 운동 출력은 개별적으로 독립적으로 진화 계속 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운동들을 다 동작해요. 내가 아까 피라미드 운동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했지만 이거 하면서도 몸통 딱 유지하잖아. 이거는 몸통 유지하는 누가 한다? 다른 누트가 하는 거예요. 주체 외로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세하는 거.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도 이게 딱 돼 있어야 되잖아.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 이 자세 해주는 것들은 렉툴러 포메이션 이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렉툴러 포메이션은 뭐라 그랬죠? 균형. 아까 얘기했잖아. 다시 한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초간 가지만은 이걸 50ms 나눠보면 매 순간 해줘야 되잖아. 매 순간. 자, 들었다. 어떻게 해줘도 다 해주는 거예요, 야들이. 이게 돼야 뭐 이렇게 하든지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렉티큘러 포메이션 중요해요. 그래서 이 렉티큘러 포메이션까지 가서 이렇게 나온 거. 됐죠? 완결됐죠? 오케이. 야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렉티큘러 포메이션에 또 한 아이디어를 낸 거야. 나도 그럼 한번 임프루브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렉티큘러 포메이션이 셀프 액티베이션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야가 지 스스로 출력을 내갖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따라오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쪽에 스트레이텀의 어떠한 핵으로 가갖고 이 스트레이텀 핵에서 다시 터닝해서 돌아와갖고 이쪽에 브레인스톰의 어떤 핵을 거쳐갖고 다시 일로 가요. 자, 여러분 공학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도표를 보고 경험을 했는데 진짜 무서운 도표예요. 뭐냐면 렉티큘러 포메이션이 출력을 내가 입력을 받은 거예요. 셀프 회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 포트란이나 뭡니까? 여러분들 공학 소프트웨어 아는 사람들 금방 이해할 거예요. 이 점이 이 루트를 돌 때마다 이것 때문에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동물은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결과 이 루프를 돈다는 게 훈련이잖아요. 훈련 결과 이 포인트들이 다 업그레이드 값을 가져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학습입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깡그리 아무도 없어요. 기억하지 않으면 깡그리 없어요. 예. 올림픽 선수들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 훈련하잖아요. 그게 동물의 본질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자, 조금 더 갑시다. 거의 다 왔어요. 이렇게 자꾸 갔더니, 요것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헤드에서 오는 거 빨리 해결할게요. 헤드에서 오는 것도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요까지 와갖고, 요거에 브레인스톰 스템에서 받아갖고, 야들은 또 살짝, 그대로 할게요. 브레인스톰에서 와갖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렉티큘러 포메이션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렉티큘러 포메이션 진리대로 들었죠? 진리대로 들었죠? 자, 그래서 오늘 이거 점 찍었는 거 이거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5분 내로 끝낼게요. 5분 내로. 자, 렉티큘러 포메이션 다시 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손해로 가요. 간단 찾습니다. 브레인, 손해로 가요. 손해가 얼마나 많은 입력을 받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운동 받았어요. 자, 드디어
뭐냐면 야가 바디에서 신경이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쪽에 다 해먹어봤어.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 아,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됐죠? 새로운 핵들이 생겼잖아요. 이 현상이에요. 더 많아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센소리, 색한들이 자, 이 자료는 미리 말씀드린데 어디서 나온 자료냐 하면 미국 그 캘리포니아 대학 시스템에 언어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교수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실험실에 자료를 옛날부터 내가 참조를 많이 했는데 언어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실험실에서 브레인을 종합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예, 수십 편의 논문이 나왔고 이쪽 연구 분야가 굉장히 그 언어의 기원을 밝히는 랩에서 나온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컨더리 센소리가 생겨요. 센소리 누클레아가 생기는 거예요. 세컨더리 요거 생겼잖아. 예. 그 다음에 요 다 생겼잖아. 핵들이 생기는 거예요. 세컨더리를 처리할 수 있는. 자, 그게 어디로 가느냐?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이 센소리를 받아갖고, 자,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요. 어디로 가요? 야들을 시각, 청각 하기 위해서 뭐죠? 레터럴 제너레이션 바디, 미디얼 제너레이션 바디. 그 다음에 이쪽은 뭐 해당되겠어요? 얇은 핵, 세기핵 이런 것도 생기죠. 새로운 감각 처리하는 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살라모스로 가요. 살라모스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잘 들었어요.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네오코텍스로 곧장 가요. 드디어 네오코텍스에서 자, 이거 되죠? 이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요 두 개 받았잖아요. 바로 네오코텍스 갔잖아. 이 이야기입니다. 네오코텍스로 갔어요. 네오코텍스는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오코텍스에서 이렇게 시그널 나오는데 여기서 굉장히 망적인 개념 이쪽에서 받아요. 이쪽에서 받아갖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기가 막혀요. 드디어 네오코텍스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일로 그냥 보내줘요. 와, 이게 어디죠? 예, 포브레인, 이 베살 간갈리아에 있는 핵들이에요. 일로 보내줘요. 운동 출력에 서버스를 보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더 놀라운 거는 여기서 자, 네오코텍스 나중에 계속 이 강의 끝날 때까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핵들이 있잖아요. 자, 이 핵들이 자 보세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는 망적인 개념을 봐야 돼요.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이거 어디 다 지워버렸네. 이거 다 덮여있는 이거요. 굉장히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망적인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잘 따라오세요. 야가 이 선을 이게 스위치 같은 개념이에요. 요거 연결할 수 이렇게 돼서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되면 야가 어떻게 잘 보세요. 세상에 야가 이렇게 가갖고 요거에 필름해줘요. 세상에. 그 다음 야가 어디로 가냐면요. 진짜 살 떨려요. 이거 제대로 이해하려면. 야가 어디로 가냐면 이리로 가요. 세상에. 마지막으로 야가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곧장 못한 도로로 가요. 이게 이름 뭐죠? 피라미달 트랙. 따라서 피라미달 트랙. 네. 필 착수로. 자, 이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셨죠? 이 거대한 이 신피질에서 곧장 이 운동 모터의 핵으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머슬, 저 뭡니까? 이게 저 모터 뉴런입니다. 자, 모터 뉴런. 예.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이 선. 이거 바로 인간의 비밀이에요. 왜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고, 왜 훈련해야 되고, 인류 역사상 훈련의 결과 아닌 것으로 인류 귀한 거 없어요. 마라톤 선수, 피아니스트, 수학 교수, 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사람 훈련 얼마나 했어요? 훈련 안 하면 남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박자에서 훈련 모드가 왜 생겼느냐 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훈련하지 않는 거는 학습이라 하면 안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나 하면, 이 전체 로드가, 이 마디점들이 계속 피드백을 받아갖고 이 값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학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 끝나고 나면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네. 주유하고 노숙이 만났는데, 예. 노숙의 얼굴이 확 안색이 달라지니까 주유가 눈을 한번 비비고 봤다 하잖아요. 갈목상대. 한다서 갈목상대.
삼국지는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라고 노숙이 뭐라고 했죠? 당연하지. 사별 3일이면 갈목상대해야지 그랬잖아요. 선비가 3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그 상대를 인식하기 위해서 눈을 비비고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프루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후에 만났잖아요. 130 끝나고 만났잖아요. 만날 때마다 목물도 갖고 하고 하면 진짜 이 사람 안목이 어떻게 다른지 보셔야 돼요. 선비라면. 바로 그게 뭐냐면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학습을 통해서 이 모든 마디점들이, 이 운동 뉴런들이 업그레이드된 피드백을 받잖아요. 이 회로를 돌려보세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돌려보세요. 이 값들이 계속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학습이에요. 그러면 최종 뭘 바뀌냐면 최종 가장 무서운 게 이게 네오코텍스가 가장 우리 피지를 다듬었는데 야가 엄청나게 많은 기억 덩어리를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장기 기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요.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운동을 글 쓰는 거, 뭐 이렇게 몸 운동 그거 생각해서는 안 돼요. 글 쓰는 거, 그림 그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말하는 거, 말 잘해야 돼. 제스처 잘해야 돼요. 이 전체 운동이잖아요. 말이 전체 운동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브레인에서 나중에 이야기할 건데 가장 핵심 뭐냐면 생각이 바로 운동이라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계속 5억 년 동안 진화적으로 내면화된 운동이 바로 싱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운동을 추적한다는 이거는 인간의 본질뿐만 아니라 동물 시스템 전체를 깡그리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발점으로서 오늘 내가 이제 쭉 이야기했는 거는 자, 간단히 10초만 요약해드리면 진화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진화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 분자 생물학을 해보면 꼼짝 못해요. 세포를 공부해보면 진화론은 자연과학이 발견한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걸 하나 꽂은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10년 전이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뭐냐니까요. 그때 지구상에 한 1000년 넘어가면서 인류가 우주를 이해하게 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자연과학적 지식이 뭐냐 10가지를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 다큐멘터리 나왔어요. 미국의 유명한 교수들 다 인터뷰했는 건데 그게 한 6번째가 뭐냐면 병원균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3번째 뭘 같아요? 3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이에요. 난 첫 번째가 일반 상대성 이론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10개 나열했는데 세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 두 번째가 일반 상대성 이론, 첫 번째는 뭔지 알아요? 진화론이에요. 인류 사회를 사실은 이 개념을 그만큼 바뀌는 이론이 없어요. 진화론은. 그게 생물학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대가 에델만은 그 책에 뭐라 표현하냐면요. 내한테 딱 한 가지만 주면 무생물에서부터 상상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데? 진화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얼마나 그 무서운 이야기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충 그냥 생물학 쪽에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데 분자 생물학을 공부해 보면요. 그 전체가 완전 진화론입니다. 그게 매 순간, 매 분 단위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우리 거시적으로는 수많은 진화에 겨우 볼까 말까 하는데 단백질 레벨에 가면 그거의 각축장입니다. 그리고 브레인을 지금 오늘 이해하는 이 전체 과정도 5억 년 동안 진화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 전체 과정 5억 년 동안 따라오면 그 브레인 단면, 표면 전체를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대부분 질문이 사라져요. 그래서 질문 많이 하는 사람은 공부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 그리고 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네.